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 왜 이렇게 힘들지?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들, 혹은 과거의 어떤 기억이 계속해서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괴로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의 진짜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을 겁니다. 혹시 그 누가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처한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말이죠. 가끔은 아무도 나를 직접 괴롭히지 않는데도 스스로 마음이 너무 힘들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건 과연 다른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나 자신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보통 외부적인 요인들이죠. 직장에서 상사에게 듣는 잔소리, 친구와의 오해, 가족과의 사소한 다툼. 이런 일들은 분명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중요한 시험에 떨어졌을 때의 좌절감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서 오는 슬픔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외부적인 요인들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사람마다 느끼는 고통의 깊이가 다르다는 점, 혹시 눈치채셨나요? 어떤 사람은 작은 비난에도 크게 상심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훨씬 더 심한 비난에도 덤덤하게 넘어가곤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외부에서 오는 자극 자체가 고통의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외부의 자극은 마치 방아쇠와 같습니다. 그 방아쇠가 당겨졌을 때 어떤 총알이 발사될지는 우리 마음속에 달려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나 조직의 문화 혹은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주입되는 완벽주의적인 기준들도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럴까? 하는 비교의식, 혹은 이 정도는 해야 성공한 거야라는 사회적 압력 같은 것들이죠. 때로는 우리가 벗어나기 힘든 독성적인 환경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비난이나 무시가 반복되는 직장, 혹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편할 수 없죠. 이런 환경은 우리 내면의 힘을 고갈시키고 스스로를 더 비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외부의 정보를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정보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 습관이나 믿음이 고통을 만들어내거나 심지어는 더 키우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가 바로 생각의 함정, 즉 인지 왜곡이라는 겁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비합리적으로 해석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생각 습관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메시지에 바로 답장을 안 하면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이제 우리 관계는 끝이야. 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이걸 파국화라고 합니다. 또 팀 프로젝트가 잘 안 풀렸을 때 다 내 잘못이야. 나는 정말 무능해라고 자책하는 경우도 있죠. 이건 개인화라고 부릅니다.
이런 생각의 함정들은 실제 일어난 일과는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고통의 덫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인지 왜곡들도 많습니다. 흑백 논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거나 실패 둘 중 하나로만 보는 생각입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나는 완전히 망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식이죠. 과잉 일반화는 한두 번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단정 짓는 겁니다. 이번에 실패했으니 나는 앞으로 뭘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신적 필터링은 긍정적인 부분은 무시하고 부정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생각입니다. 칭찬 100마디 중 단 하나의 비판에만 매달려 괴로워하는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자기 비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참 너그러우면서도 자신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잣대를 들이댈 때가 많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나는 왜 이럴까? 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이 정도로는 부족해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죠. 심지어 성공을 해도 이건 운이 좋았을 뿐이야. 언젠가 내 부족함이 드러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가면증 후군도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이런 자기 비판은 다른 사람의 비난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가는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나를 비난하는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 이런 자기 비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쩌면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들었던 말들, 혹은 과거의 실패 경험이 내면에 깊이 박혀 나는 부족하다는 믿음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나 높은 기대치도 스스로를 괴롭히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대화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 즉 마음속 독백말입니다. 나는 항상 실패해.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어. 같은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외부의 어떤 비난보다도 강력하게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고통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나는 항상 불운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같은 이야기들이죠. 이런 내러티브는 우리 현실을 왜곡하고 고통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마치 나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슬픈 드라마를 계속 쓰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나를 괴롭히는 건 타인일까, 나 자신일까? 정답은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은 외부의 자극과 우리 내면의 작동 방식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일을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믿음, 과거의 경험을 통해 걸러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비난은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난이라는 외부 자극이 각자의 마음의 필터를 통해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이죠.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외부의 비난에 덜 흔들리고 배울 점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다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집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불안정한 사람은 외부의 비난을 마치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공격처럼 받아들여 깊은 고통에 빠지기 쉽습니다. 더욱이 외부의 부정적인 자극이 우리 내면의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면 우리는 더욱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이 부정적인 반응은 다시 외부 상황을 더 나쁘게 해석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처럼요. 특히 과거의 트라우마나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현재의 고통을 증폭시키는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과거의 아픔이 되살아나면서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해결 과제와 같습니다. 고통에 대한 탐구는 사실 인류의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현명한 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했죠.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외부 사건 자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반응은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사물에 대한 사람의 견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 심리학의 인지행동 치료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CBT 역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외부 상황보다는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데 집중하죠. 실존주의 철학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외부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내고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 선택할 자유와 책임을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태도로 임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교 철학 또한 고통의 근원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이 외부 대상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우리의 집착과 혐오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려 집착하거나 어떤 것을 피하려 혐오할 때 고통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 통찰은 요즘 유행하는 마음챙김 명상과도 연결됩니다. 마음챙김은 순간에 집중하고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 불필요한 집착과 저항에서 벗어나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외부에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매달리기보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내면의 영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기. 어떤 상황에서 내가 유독 힘들어하는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시간을 내어 오늘 나를 힘들게 했던 생각 한두 가지를 짧게 적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도 함께 기록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내 마음의 패턴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음챙김 명상 앱을 활용하거나 조용한 시간을 내어 내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속 생각을 관찰하는 연습도 좋습니다. 2. 생각과 거리를 두고 바라보기. 우리 마음속 생각은 항상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곧이곧대로 믿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생각이 정말 사실일까? 다른 각도에서 볼 수는 없을까? 이 생각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뭘까?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3. 건강한 경계 설정하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보호하는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부탁이나 나를 존중하지 않는 말에는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보세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작은 것부터 연습해 보세요.
생각해 볼게요나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처럼 부드럽게 거절하는 연습도 좋습니다. 나에게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4. 마음의 근력 키우기, 회복 탄력성. 세상에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세요.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이번엔 힘들지만 다음엔 더 잘할 거야 같은 말들이요. 작은 성공이라도 스스로 칭찬해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운동, 취미 활동, 충분한 수면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받아들임과 변화의 균형 찾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받아들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바꾸려 하거나 모든 문제에 완벽한 해결책을 찾으려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 즉 내 생각이나 행동에 집중해서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이 균형을 찾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위한 핵심입니다. 6. 자기 연민 연습하기. 우리는 힘들 때 자신을 더 몰아붙이곤 합니다. 하지만 힘들 때일수록 자신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자기 연민이 필요합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듯이 나 자신에게도 괜찮아, 힘들었지 라고 말해주세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자기 연민 명상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심리 상담이나 정신 건강 전문가의 도움은 여러분이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나를 괴롭히는 것은 단순히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자극과 우리 내면의 반응이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대한 무력감에 빠지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내면의 영역, 즉 우리의 생각과 반응 방식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데 집중한다면 고통에 대한 주도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단단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구축하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여정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했던 부분이나 여러분이 스스로를 괴롭힌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